하지불안 증후군은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절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많은 하지불안 증후군 환자가 우울증과 불면 장애를 겪게 된다고 하니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바른수면연구소 소장 서주영입니다. 자려고 누웠는데 다리가 근질거리고 불편해서 잠을 못 주무신 적이 있으신가요? 다리를 움직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불편한 충동으로 인해서 밤마다 잠을 설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하지불안 증후군입니다. 하지불안 증후군에 대한 기록은 17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672년 영국의 토마스 윌리스가 다리가 불타는 듯한 고통이라는 말로 처음 증상을 기록했고 1945년 스웨덴의 칼 에그봄이 이 임상적 실체를 보고하면서 윌리스 에크봄 병으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하지불안 증후군은 영어로 Restless Leg Syndrome, 직역하면 가만히 둘 수 없는 다리 증후군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다리의 불편감이 핵심 증상이지만 그로 인해 숙면을 취하는데 어려움이 더 크기 때문에 의학적으로는 수면 질환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하지불안 증후군은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절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방치하면 증상이 점점 심해져서 일상생활과 수면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질환의 가장 전형적인 양상은 잠들려고 누우면 그때부터 다리가 뭔가 불편해지는 겁니다. 느껴지는 증상은 사람마다 다양한데요. 저림, 화끈거림, 벌레가 기어가는 듯한 근질거림, 다리가 당기는 통증, 전기가 흐르는 듯한 찌릿찌릿한 느낌 등 이렇게 증상이 다양하고 표현이 애매해서 정확한 진단까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인 특징은 분명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더 심해지고 다리를 펴거나 움직이면 일시적으로 완화된다는 점인데요. 이 때문에 불편감과 저림에서 벗어나기 위해 밤새 몸을 뒤척이고 다리를 움직이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 결과 깊은 잠에 들기 어렵고 수면의 질도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불안 증후군이 생각보다 흔한 질환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무려 5%에서 15% 정도가 이 질환을 경험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중증도 이상의 경우 약 1.5%로 심한 경우는 한 편의 영화를 앉아서 끝까지 보지 못하거나 국제선 비행기를 탈 수 없을 정도로 가만히 앉아있는 것 자체가 매우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하지불안 증후군은 유전적 영향이 큰 질환입니다. 환자의 절반 이상에서 가족력이 관찰되는데요. 부모님이 하지불안 증후군을 앓고 있다면 자녀의 약 50%에서 발병할 수 있습니다. 가족력이 있는 경우 30세 이전에 이른 나이에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조기에 발병할수록 유전적 영향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불안 증후군이 일찍 발생한 경우 초기에는 증상도 간헐적으로 나타나고 진행 속도도 느리지만 수십 년간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비교적 늦은 나이에 발병한 경우에는 반대로 증상이 빠르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 경우 유전보다는 철분 결핍이나 다른 질환에 의한 2차적인 형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불안 증후군은 낮보다 밤에 더하고 주로 다리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나 증상이 심해지면 오후나 낮에도 나타나는데요. 초기에는 다리에서 시작한 증상이 전신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름이 하지불안 증후군이라고 해서 증상이 다리에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발바닥이나 종아리, 허벅지 등 하지에 국한된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팔이나 등, 심지어 얼굴까지 다양한 부위의 증상이 나타나서 다른 병으로 진단받았다가 뒤늦게 이 질환인 줄 알게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여기서 함께 알아두면 좋은 수면 질환이 하나 더 있습니다. 주기성 사지 운동 장애인데요. 이 질환은 수면 중 다리나 팔에서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움직임이 나타나는 수면 장애입니다. 주기성 사지 운동 장애는 하지불안 증후군과 원인이 비슷하고 함께 나타나는 일이 매우 흔해서 같은 질환으로 오해하기도 하지만 서로 다른 별개의 질환입니다. 하지불안 증후군이 잠들기 전 다리의 불편함으로 잠들기 어려운 질환이라면 주기성 사지 운동 장애는 주로 수면 중에 발생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 환자 본인이 자는 동안의 움직임을 인식하지 못해서 스스로 조절하거나 통제하기 어려운 것이 특징입니다. 안타깝게도 하지불안 증후군 환자의 80에서 90% 정도가 주기성 사지 운동 장애를 동반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렵게 잠에 들어도 의지와 상관없이 반복되는 움직임으로 깊게 잠들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가 계속되면 만성적인 수면 부족으로 이어져 삶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릴 수 있는데요. 실제로 많은 하지불안 증후군 환자가 우울증과 불면 장애를 겪게 된다고 하니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증후군이란 이름이 왜 붙었을까요? 증후군은 단순한 병명이 아니라 여러 가지 증상이나 징후가 특정한 양상으로 함께 나타나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명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거나 하나의 원인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을 때 주로 붙는 이름입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 다운 증후군, 터너 증후군, 아스퍼거 증후군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이 때문에 하지불안 증후군도 진단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원인이 단순하지 않고 증상에 대한 표현도 다양하다 보니 의사의 문진과 환자의 표현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국제적으로 정해진 진단 기준에 따르면 다음 4가지가 모두 해당될 때 이 질환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다리에 불편한 감각이 있고 다리를 움직이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 두 번째, 가만히 있을 때 증상이 더 심해진다. 세 번째, 움직이면 증상이 일시적으로 완화된다. 네 번째, 저녁이나 밤에 증상이 더 심해진다. 이 4가지 조건을 문진으로 확인한 뒤 원인을 더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철분, 엽산, 신장 기능을 확인하는 혈액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수면 다원 검사를 통해 수면 중에 나타나는 주기성 사지 운동의 정도를 함께 체크하면 향후 치료 전략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지불안 증후군은 한 군데에 문제가 생겨서 생긴 병이다라고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병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요인은 가족력을 비롯해 항우울제, 항히스타민제와 같은 일부 약물의 영향과 당뇨병, 만성 신장질환, 알코올 중독 등 매우 다양한데요. 여기 햇빛 부족과 철분, 비타민, 미네랄의 결핍도 발병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도파민 신경계의 기능저하 역시 주요 발병 기전으로 지목됩니다. 뇌의 도파민 분비가 줄어들면 다리 혈관이 수축해 혈액순환 장애가 생기는데요. 그 결과 다리 감각과 운동 조절 능력에도 이상이 생겨 불편한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불안 증후군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흔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의 호르몬 변화 그리고 도파민 조절에 영향을 받기 쉬운 여성의 생리적 특성이 증상 발생에 관여하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하지불안 증후군은 적절한 치료와 관리만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증상이 호전될 수 있는 질환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인지도가 낮다 보니 많은 분들이 원래 그런 체질인가 보다 하고 불편함을 그대로 안고 지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먼저 철분 결핍이나 말초신경병증 같은 연관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원인 질환을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만으로도 불편감이 크게 호전될 수 있습니다. 특정 질환에 의한 2차적인 증상이 아닌 경우라면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증상이 많이 완화될 수 있는데요. 평소에 적절한 운동이나 스트레칭, 햇빛 쬐기, 마사지, 냉온팩 등을 꾸준히 해서 다리의 혈액순환을 돕고 피로를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불규칙한 식사나 무리한 다이어트는 철분 결핍을 가져올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술과 카페인은 수면 중 각성을 증가시켜 증상을 더 심하게 느낄 수 있으니 피해야 합니다. 수면 위생을 잘 지켜 수면의 질을 높이고 규칙적인 수면 리듬을 유지하는 것도 하지불안 증후군 증상 완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하지불안 증후군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철분, 마그네슘, 엽산, 비타민 B군, 그리고 도파민 생성을 도와주는 영양소를 함유한 식품들입니다. 철분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붉은 살코기, 계란 노른자, 녹색잎 채소 등이 있고 신경 안정시키고 근육 이완에 도움이 되는 마그네슘은 견과류, 바나나, 통곡물 등에 풍부합니다. 그리고 철분 대사에 도움이 되는 엽산과 말초신경을 보호하는 비타민 B군이 풍부한 음식은 브로콜리, 렌틸, 콩 등이 있는데요. 특히 비타민 B군이 부족하면 신경 자극 전달에 오류가 생겨 하지불안 증후군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도파민 생성을 돕는 아미노산인 티로신이 함유된 음식으로는 치즈나 우유 등의 유제품, 그리고 식물성 단백질 식품 등을 권장합니다. 생활습관 조절만으로 충분히 조절되지 않은 경우에는 도파민 제제나 철분제 등 약물 치료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때 약물 치료는 꼭 전문가의 진료와 처방을 통해서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하지불안 증후군은 한 번에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기보다는 증상을 관찰하며 꾸준히 관리해야 하는 질환입니다. 치료하지 않은 채 불편한 상태로 방치하면 만성적으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중증으로 진행된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의를 통한 진단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증상을 조기에 인지하고 적절한 치료와 생활습관을 개선한다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섬세하게 살피려는 마음가짐입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마시고 밤마다 반복되는 불편감이 있다면 꼭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지불안 증후군으로 잠 못 이루고 계실 텐데요.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수면을 위한 유익한 정보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수면연구소 소장 서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